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 비용을 좀 줄여야만이 순수익이 좀 많은 그러한 우리가 계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 4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원 구분, 두 번째는 월 매출에 의한 직원 고용수, 세 번째는 상권에 의한 직원 고용수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과 세금 관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을 청소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외국인을 청소 직원을 고용하는 이런 구분 방법도 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있습니다. 카운터 직원.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카운터 직원을 중심으로 청소 직원과 보조 직원이 카운터 직원을 서브해주는 식으로 이 구도를 잡는 게 좋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께 그려드리면서 이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 개를 상기 처리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익 구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제가 이제 약 5년 전에 말이죠. 만으로 5년 전쯤에 직원 고용수는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요? 라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 강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그런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 비용을 좀 줄여야만이 순수익이 좀 많은 그러한 우리가 계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 중에 가장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직원의 고용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또 꿀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호텔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요? 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큰 카테고리 4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원 구분, 두 번째는 월 매출에 의한 직원 고용수, 세 번째는 상권에 의한 직원 고용수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월 매출입니다. 예외적으로 상권에 의해서 직원 고용수가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과 세금 관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구분부터 한번 볼까요? 직원의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 직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직원 구분.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소 직원이죠. 첫 번째는 청소 직원입니다. 청소 직원. 청소 직원을 우리가 고용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국인을 고용할 것이냐,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냐, 좀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내국인을 청소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외국인을 청소 직원을 고용하는 이런 구분 방법도 있습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인건비가 외국인보다는 인건비가 좀 비싸요. 임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그 다음에 고용 시간이 있죠? 고용 시간은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계를 봤을 때 4대 보험이 있죠? 4대 보험 가입률은 좀 높습니다. 내국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예를 들어서 이 청소 직원이 내국인인데 좀 신불이 있답니다. 신불이 있어서 이 등록을 못한대요. 고용 신고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률이 좀 높다는 거죠. 보험 가입률이 좀 높으면 여기에서 이제 세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종합소득세에서 우리가 과표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느끼는 효용, 고용을 했을 때 효용, 이 만족도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보시면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요즘에는 외국인이 90% 이상 다 고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임금이 저렴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 외국인 한 명당, 한 달에 월급을 우리가 한 250만원 정도, 이 정도 주고 있거든요. 통상. 네, 그래서, 내국인보다는 임금이 좀 저렴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고용 시간, 하루를 기준했을 때 고용 시간은, 근무 시간은 조금 더 많습니다. 통상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22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용을 하고, 한 달에, 급여를 250만원씩 한 분당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무 같은 경우는 사업자마다 좀 다릅니다. 성향이. 이게 좀 다르고 있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하루 고용 시간이 통상 뭐 많으면 1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임금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야 되고, 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여러분께서 외국인을 청소 직원으로 고용을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만족도, 효용도는 더 높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내국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카운터 직원이죠. 청소 직원 있고, 카운터 직원이 있습니다. 카운터 직원. 카운터 직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실장님 이렇게 하죠. 네, 실장님 이렇게 하는데, 카운터 직원은 우리가 고용을 할 때, 지금 가장 큰 카테고리가, 호텔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을 알아야 고용 수, 인원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 청소 직원 다음에 이제 카운터 직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카운터 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내국인을 다 고용을 많이 하죠. 내국인. 왜냐하면 이제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관광 호텔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내국인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왜? 그런 아주 특수한 관광 호텔을 제외하면 거의 고객님들이 뭐 95% 이상은 전부 다 내국인이 다 고객님이시다 보니까 한국인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극히 일부가 외국인을 좀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조선족 이런 분들은 한국말을 아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인건비는 절약할 수 있지만 우리 고객님들, 우리 호텔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외국인을 카운터에 앉히지 마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운터 직원이 외국인이면 그분들의 또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 또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또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몸에 배인 문화가 있어요. 우리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의 90% 이상이 다 내국인인데 외국인이 내국인을 귀화를 했다 하더라도 외국 문화를 습득하신 분이 내국인을 우리가 응대를 했을 때 우리 호텔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의 효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골을 유치하는데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아끼고자 외국인이나 귀화하신 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비추입니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운터 직원은 근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시에 출근해서 22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당일날 22시 저녁 10시죠. 10시에 다른 근무자 B 근무자가 출근을 해서 이 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또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A 근무자가 출근해서 또 22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격일제. 격일제 근무. 격일제는 이제 A 근무자가 오늘 10시부터 말이죠. 이길날 10시까지 24시간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10시에 B 근무자가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또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격일제 근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당사자분들 있죠. 우리 실장님들은 그러면 어떤 근무 형태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격일 근무제를 좀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출퇴근하는 거죠. 그런데 격일제 근무는 하루에 한 번만 출퇴근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2시간 쉬는 것보다 몰아서 24시간을 쉬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하고요.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새벽 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이제 발길이 끊기는 시간이죠. 그 시간대에는 좀 휴무를 좀 취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자유시간 같은 거. 물론 이제, 카운터를 벗어날 수는 없겠으나, 조금 책상에, 의자에 좀 누워서 아니면 좀 편안한 자세로 뭐 TV도 좀 시청을 한다든지 너무 피곤하면은 약간, 카운터에서 좀 잠을 좀 잘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격일제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격일제 근무를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급여 같은 경우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업무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보시면은 거의 뭐 한 350,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한 350 정도, 이 정도 이제 매달 임금을 주는 그런 호텔도 있고요. 아니면 300 뭐 한 2, 30 아니면 300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좀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딱 그 청소, 외국인 청소 직원처럼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월급이 좀 적은 성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중에서도 매출이 좀 낮은 그런 호텔이 있죠. 그런데 업무량이 좀 많이 없겠죠? 그런 데일수록, 임금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곳에서 지방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젊을수록 수도권을 선호하고요. 나이가 많은 직원일수록, 지금 카운터 직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직원일수록 나이가 많으면 수도권에서 고용을 해주질 않아요. 고용을 해주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은 직원은 지방으로 좀 많이 갑니다. 월급이 좀 적더라도.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수도권에서는 좀 그런 동양 관계도 여러분께서 조금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만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셔 직원이 있어요. 네, 캐셔 직원. 캐셔 직원도 이제 카운터 직원이죠. 카운터 직원. 네. 근데 캐셔 직원은 이제 보통 이제 여직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카운터 직원은 이제 남자 직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들은. 네. 그래서 어떤 호텔은 이렇게도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카운터 직원을 이제 격일제를 근무하죠. 그럼 이게 홀순날은, 홀순날, 오늘 1일이에요. 만약에 1일이면은, A 실장님하고요. A 실장님 24시간 근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캐셔 직원이, 만약에 이제 낮에만 12시간을 근무를 한다. 이렇게 근무하는 거고요. 캐셔분은 이제 12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죠. 저녁 12시에. 아니면 뭐 상황에 봐서 뭐 10시간만 근무할 수도 있고, 꼭 짝순날. 짝순날은 이제 B 실장님이 이제 당일 근무자죠. B 실장님하고 낮에
이게 이제 캐셔 직원과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순날, 짝순날 이렇게 같이. 그럼 낮에는 2명이 근무하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네. 이런 데가 보통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일반 호텔에서 좀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장이 복잡하거든요. 예, 그 비싼 땅값에 막 주차장 넓은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막 기계식 주차, 2중 주차, 3중 주차 막 해야 되거든요. 캐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 응대를 많이 하고요. 이제 실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를 많이 하고, 뭐, 객실에 약간의, 간단한, 수리수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서빙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캐셔분들은 이제 전화 같은 거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거의 이제 대실 손님이 많이 오죠. 예, 대실 손님들은 아무래도, 프론트나 카운터에 여직원이 있으면 좀 더 좋아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조합으로 이제 근무하는 데가 좀 강남이 제일 좀 많다 이렇게 보는 추세고, 예전에는 이제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의 일부도 캐셔 직원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캐셔 직원이 이 수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제 임장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캐셔,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캐셔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수도권에,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직원이 이제 프론트에 한 서너 명씩 형성되어 있죠. 아주 규모가 큰데, 그런 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금, 성향은, 추세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캐셔 직원 같은 경우는, 뭐 12시간 막교대 이런 건 아니고요. 낮에만 계속 출근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다든지, 점심 때 출근을 해서 좀 저녁 먹고 좀 늦게 퇴근한다든지,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8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장님과 캐셔 같은 경우 그 사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뭐 휴무도 이렇게 같이 정해서 이렇게 비번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셔 직원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이제 직원을 보시면은 이제 카운터 이제 보조 직원입니다. 카운터 이제 보조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주 업무가 주차장이죠. 주차, 파킹, 주차. 그 다음에 뭐 이제 잔심부름 같은 거, 이런 거 좀 서빙 같은 거, 이런 거, 룸 서빙, 이런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이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현장 결제에 오시는 손님,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 그날 출근을 하면 말이죠. 우리 객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공실이 몇 개가 있고, 대실 손님이 몇 개가 예약이 되어 있고, 사이트를 통해서 또 이제 현장 결제하시는 손님들이 요일별로, 계절별로, 날씨별로 이렇게 좀 오시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을 우리가 또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이트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현장 결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카드나 웹을 통해서 예약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을 많이 결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이트보다는 현장 결제 손님이 현금을 줄 확률이 거의 뭐 그 손님과 비교해서는 100%죠. 현장 결제는 카드 내지는 현금이니까 사이트 손님은 100% 예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예약 수수료도 10%가 또 지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실장님들이 아주 그 업무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파악하기 좀 못해요.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몸으로 하는 일을 좀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은, 그러니까 이제 캐셔 직원분들은 실장님과 캐셔의 조합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호텔도 있고요. 어떤 호텔은 이렇게 조합을 갖는 거죠. A 실장과 A 실장님과 그 다음에 카운터 보조. 카운터 보조도 역시
뭐 12시간이나 뭐 10시간이나 8시간 이렇게 그 호텔마다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짝순 날은 B 실장님과 그 다음에 카운터 보조의 조합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네, 물론 카운터 보조도 없고 캐셔도 없는 상태에서 카운터 직원만 카운터에 한 명이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그런 호텔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카운터 보조 직원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호텔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보시면 주방 직원이 있습니다. 주방 직원. 우리 뭐 대형 호텔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뷔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어떤 그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호텔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호텔 같은 경우는 조식을 제공해 주냐, 조식을 제공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죠. 그래서 조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호텔은 객실 단가 플러스 이제 조식비를 받아서 한꺼번에 결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그러한 호텔은 주방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데는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 그래서 조식은 아침에 주는 거죠. 그래서 주방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식을 판매하죠. 조식을 판매하는데 모든 호텔이 조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권에 있는 호텔을 제외하면 말이죠. 저는 조식을 그렇게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상권은 있어요. 그런 호텔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조식을 저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에도 조식을 해봤거든요. 조식을 안 한 호텔, 조식을 해본 호텔, 이 매니저 입장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매출을 우리가 올리는 데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조식이 플러스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할 일은 근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조식을 제공하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방 직원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그 만약에 조식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방 직원이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요. 몇 시에 퇴근하느냐? 새벽에 출근을 해서 보통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오후 한 4시쯤 퇴근을 시킵니다. 아니면 통상 오후 한 2시쯤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조식을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 남지가 않아요. 순수익이. 네. 그래서 2시, 오후 4시나 2시에 퇴근을 할 때 직원들, 우리가 고용 직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청소, 카운터, 캐셔, 그 다음에 카운터 보조, 그 다음에 주방 직원, 그 다음에 지배인까지, 매니저까지 다 고용을 한다면 직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의 보통 아침은 밥을 안 먹거든요. 점심하고 저녁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주방 이모를 고용해서 조식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식사까지 준비를 해주는 거죠. 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경우 저녁까지 미리 챙겨놓고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호텔은 말이죠. 조식을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주방 직원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자분도 계십니다. 그런 데는 아주 훌륭한 호텔이죠.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6년 6개월 동안 청소, 카운터, 그 다음에 뭐 카운터 보조, 뭐 야간 청소, 뭐 그 다음에 매니저, 지배인 다 해봤는데, 사업자분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방 직원을 고용한 호텔이 제가 손꼽아서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공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장을 가서 보면 주방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대표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 식사 담당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이세요. 그러면, 이 호텔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직원들이 효용이 높으면 말이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매출은 아주 탄탄한 매출이에요. 거품 같은 매출이 아닙니다. 그 직원들의 이직률도 좀 낮아요. 그 직원들이 월급은 좀 비슷한데, 이제 편의시설을 좀 많이 보는 거죠. 숙식을 좀 많이 따집니다. 특히, 청소 직원, 그 다음에, 카운터 직원, 실장님들은, 숙식에 대해서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그걸 또 더 봅니다. 업무량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주방 직원이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매니저 직원이 있습니다. 매니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배인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이제 매니저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칭을 하죠. 예. 매니저 직원은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 호텔에 모든 거를 이제 아우르는 경험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매니저가 매출을 올리는데 기인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다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도 해야 됩니다. 참 일이 많죠. 그래서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카운터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갑자기 펑크가 날 수 있거든요. 청소 직원이 야반 도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을 구할 때까지 청소 누가 하냐 이거예요. 파출부를 불러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는 진짜 1인 이제 팔색조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샤워기가 좀 고장났답니다. 간단한 수리수선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 관리도 해야 되겠죠. 저 손님은 601호 단골 손님. CCTV를 딱 봅니다. 네. 실장님, 저 손님, 우리 호텔 단골 손님이야. 601호 키 드리면 돼. 저 손님은 그냥 10,000원 깎아서 현금 주니까 10만 원 받지 말고 현금 분명히 줄 거거든. 신사임당 2분을 주실 거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미리 꺼내놔. 내가 항상 10,000원 깎아주거든. 9만 원 그냥 드리면 돼. 몇 호? 601호. 이렇게 지배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지배인도 사무실에 있죠. 사무실에 CCTV 있습니다. 주차장 CCTV를 딱 봐요. 검은색 세단이 쫙 들어옵니다. 카운터로 인터폰을 합니다. 실장님, 저 고객님은 503호 단골 손님이에요. 오늘 오시면은 한 3일 동안 재숙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결제 한꺼번에 해줄 거고요. 짐은 놓고 다니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분, 한꺼번에, 10만원씩 30만원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버카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00원씩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자, 28만원만 결제해 주시고, 저 손님은 호텔 키를 가지고 다니시는 손님이니까, 반납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분실 안 하시니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지배인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손님이 왔어. 방이, 일반실도 있고, VIP도 있고, 디럭스도 있고, 뭐 스위트도 막 남아있어요. 저 손님은 일반실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저 손님은 너무 고급스럽다. 스타일이. 최소한 디럭스 내지는 스위트는 아니더라도 디럭스 내지는 VIP를 판매해야 되겠다. 좀 비싼 방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응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VIP로 팔죠? 13만 원씩 주고 팝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굉장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직원들의 이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구도를. 자,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제가 추천드리는 직원들의 구도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밑에, 여러분 밑에 누가 있겠죠? 그렇죠. 지배인이 있겠죠? 네, 지배인. 지배인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두 가지로. 여기 카운터 직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캐셔 직원이 있다면 캐셔 직원이 있겠고, 또 청소팀이 있겠죠. 청소팀이 있겠고, 이 카운터 직원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카운터 직원 밑에는 카운터 보조 직원이 있겠죠. 네, 보조 직원. 네,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쪽에 이제 주방 직원이 있다면 이렇게 주방 직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어떤 직원은 좀 배제를 하고 어떤 직원은 반드시 고용해야 될 직원이 있겠죠. 또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또 직원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직원 페이스죠. 직영으로 갔을 때 이 페이스로 안 된다면 이제 위탁이나 뭐 임대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권유드리고 추천드리는 시스템이 뭐냐면, 저는 이런 체계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주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주방 직원까지 우리가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팀은 무조건 고용해야 되겠죠? 청소팀. 그 다음에 카운터도 무조건 고용해야 됩니다. 그 캐셔는 좀 배제합니다. 수익 구조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건 통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은 100% 고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지배인이 남고 보조가 남아요. 카운터 보조가. 그런데 여러분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호텔 사업 어렵다라고 제가 몇천 번을 강조해 드리는데,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대표님들이 최소한 1년은 그 호텔에 아예 그냥 100%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물리적인 시간을 정말로 투자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지배인도 고용할 필요가 없겠고요. 카운터 보조도 고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여러분께서도 하나의 직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이 이 트라이앵글이 딱 맞아 떨어지면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그런데 여러분께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구조죠, 이게. 누구는 어떤 그 직원은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그러면 어떤 직원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지배인을 고용을 할 것이냐, 카운터 보조를 고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지배인이다, 무조건 보조다, 이건 아닙니다. 그 호텔의 성향에 맞춰서 저희 고객님들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직원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원? 지배인이냐, 보조냐. 그래서 어떤 호텔은 제가 지배인을 추천을 드렸고요. 어떤 호텔은 보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호텔의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호텔을 좋아하느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호텔의 가장 중심은 지배인보다는 이 카운터 직원이 중심이 되는 게 좋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중심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께서 그날 호텔이 없다. A 직원이 대표 역할을 해야 됩니다. B 직원이 대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가 카운터 직원을 도와주는 구조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지배인이 있어서 카운터 직원을 관리하고 청소 직원을 관리하고 이런 구조도 어떤 호텔에는 부합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카운터 직원을 중심으로 청소 직원과 보조 직원이 카운터 직원을 서브해주는 식으로 이 구도를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일일이 제가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경험해 본 결론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되면 지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청소팀 한 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한 명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맨 위에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한 명만. 이렇게 호텔 황제님 지배인 구조면 지배인이 맨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 실질적인 영업은 실장님들이 하거든요. 그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영업하는 구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명을 누구 세우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카운터 직원이 훨씬 낫다. 여러분께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호텔은 보조를 구하면 안 되고 지배인을 고용해야 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인건비는 물론 지배인이 더 많겠죠. 급여는 그죠? 네. 지배 카운터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보조는 어떻습니까? 월급이 좀 적은 대신에 2명을 고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고정 비용 지출은 비슷한데 어떤 호텔은 지배인, 어떤 호텔은 보조 직원을 둬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 보조 직원을 구해서 카운터 직원을 서브해주고 카운터 직원이 청소 직원을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영업 스타일이 저는 좋더라.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 매출에 의한 직원 고용수를 한번 볼까요? 월 매출에 의한 직원 고용수. 저의 유튜브를 예전부터 계속 시청했던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개념에 대해서 잡고 계실 건데요. 두 번째, 월 매출에 의한 직원 고용수입니다. 이거는 청소 직원이에요. 종합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네. 월 매출이 많다고 카운터 직원을 막 2명씩 고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캐셔 정도는 고용할 수가 있으나, 그쵸?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 직원입니다. 청소 직원. 청소 직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월 매출 2천만 원당 한 명, 청소 직원 한 명, 이게 대원칙입니다. 제가 청소를 해보니까 이 정도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매출이 4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청소 직원을 2명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조합이 좀 맞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다고 그랬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청소팀이 이런 조합이 있죠. 2명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여자 1명, 그 다음에 여자 1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남자 1명에 여자 1명 또는 남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남자 1명, 그 다음에 또 남자 1명 또는 어떻습니까? 부부팀. 예. 부부팀이죠.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부부팀을 다 고용을 많이 합니다.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부부팀이 이 공급량이 제일 많아요. 구하기도 제일 쉽고, 네. 그리고 부부팀이 호흡이 좀 잘 맞습니다. 남자 한 명은 거의 고용하는 걸 못 봤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 한 명도 선호하는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 한 분이 퇴사를 하면은 우리가 구인을 해야 되는데 여자 한 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또 나라가 달라요. 그 문화가 다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숙소를 하나하나 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숙소비가 많이 나가니까 부부팀은 숙소를 하나만 제공해도 되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구했어요. 2명이서 같이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나라도 다르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남녀가 한 방에 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팀을 좀 선호를 하는데 가장 대원칙은 매출 2천만 원당 한 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매출이 만약에 월 매출이
월 매출이 4,500만 원이다. 이럴 때는 좀 애매하겠죠. 그 2명으로 커버가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월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월 매출이 5천만 원. 이럴 때에는 2명이서 하기에는 4천만 원이 커버가 되죠? 1,000만 원이 남아요. 1,000만 원 청소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1명을 더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잉여 직원이 생기는 거죠. 0.5명의 잉여 직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는 5천만 원일 때에는 이제 주말 알바를 좀 고용을 해서 이분들의 청소량을 토요일, 일요일은 좀 줄여드리게끔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또는 5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또는 우리가 250만 원씩 준다고 그랬죠? 월급을 250만 원씩 주면 여기서 조금 월급을 더 줍니다. 알파만큼 좀 줄여서 한 1,000만 원 정도 청소량이 더 많은 거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괜찮겠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1명 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 월급을 조금 더 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게 낫대.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와가지고 셋이서 마음이 안 맞게 청소를 하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훨씬 낫다 이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겠죠. 체력이 4천만 원이 한 개인데 1,000만 원씩 청소를 더 해야 돼. 그러면 체력이 언젠가는 고갈이 납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를 조금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알파만큼 더 준다고 계속 우리가 그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해버리면 그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청소가 깨끗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면 아주 쉽죠. 8천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가면 되죠? 부부팀 두 팀을 고용하면 4명 고용하는 거죠? 딱 떨어집니다. 그죠? 딱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고용하는 거죠. 우리가 2층부터 보통 객실이 있죠? 2, 3, 4, 5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4개 층이 있어요. 그럼 2개 층씩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또는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5층하고 3층하고 4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묶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4층, 5층, 2층, 3층 묶을 수도 있지만 왜 홀수층 따로, 짝수층 따로 왜 이렇게 묶죠? 높은 층일수록 대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2층, 3층은 대시를 별로 안 받아요. 4층, 5층은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주는 거죠. 2개 층씩 맡아서 청소를 해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바꿔주는 거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2, 3층, 4, 5층을 묶어버리면 어떤 달은 엄청 힘들고 어떤 날은 엄청 편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수를 구분을 해서 5층, 3층, 2층, 4층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것도 아주 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매출이 월 매출이 1억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월 매출이 1억이면 청소팀이 몇 명 필요하죠? 그렇죠. 5명 필요하죠? 제 계산법으로 5명입니다. 5명이면 이거 어떻게 하죠? 5명이면 부부팀 두 팀에 그 다음에 배팅 아시죠? 배팅 3춘이라고 하는데 배팅 1명 이렇게 해서 5명의 조합을 맞추는 겁니다. 이 배팅 하시는 분은 배팅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팀이 뒤따라가면서 객실 청소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월 매출이 이제 1억 2천이다. 월 매출이 1억 2천이다. 요즘에 이제 제가 아는 그 대부분의 호텔이 11월 달에는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는. 네.
보통 2월과 11월이 1년 중에 가장 매출이 좀 떨어지는 달이에요. 통상,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또 11월 달 같은 경우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8일밖에 없었어요. 8일. 통상 이게 9일 나와야 되거든요. 금토 합치면 9일. 근데 8일밖에 안 됐고, 일요일도, 대실이 많은 일요일도 4일밖에 안 됐습니다. 금토일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14일밖에 안 됐어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적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고객님 호텔이 11월 달에 매출이 1억 3,700만 원 나온 호텔도 있습니다. 11월 달이. 이런 호텔은 12월 달에 1억 한 5천은 무조건 넘게 나오겠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께 그려드리면서 이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아주 이제 기분이 좋으실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이, 네. 고용수고요. 청소직원 고용수고, 이쪽이 이제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네. 이쪽으로 가면 월 매출이 높은 거고, 이쪽은 이제 고용수가 많은 거겠죠? 그다음 일정한 비율을 말씀드렸죠? 비례한다고 그랬죠? 2천만 원씩 한 명당 고용해야 된다. 그럼 월 매출이, 네. 여기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명 고용해야 되겠죠? 여기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면은 이제 2명 고용해야 되겠죠. 2명. 그죠? 그러면 일정한 비율까지는 이게 직원 고용수가 비례합니다. 매출 대비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몇 명 필요하죠? 5명 필요하죠? 청소 직원이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1억이고, 네, 여기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명이죠? 5명. 네. 이게 5명입니다. 네. 그러면 매출이 말이죠. 월 매출이 만약에 이제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1억 2천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다? 우리가 거의, 네. 그래프를 제가 조금 잘 못 그렸네요. 어떻다? 5명으로서도 월 매출 1억 2천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용 인원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매출 이상은 직원 고용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억입니다. 네. 1억을 이렇게 초과해서 월 매출이 나올 때에는 직원 고용수가 이렇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비율까지만 그게 1억이죠. 1억까지는 직원 고용수가 계속 비례하면서 늘어나는데 1억을 초과해서 우리가 매출이 나왔을 때에는 그 직원 고용수를 우리가 추가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에 의한 직원 고용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상권에 대한 직원 고용수입니다. 상권에 대한 직원 고용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월 매출을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대실 매출, 숙박 매출 이렇게도 구분을 해서 월 매출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상권인데요. 세 번째 상권인데 첫 번째는 연인 고객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고 한번 볼게요. 연인 고객이 첫 번째는 연인 고객이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네. 월 매출 한번 1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월 매출 1억. 1억이 나와요. 근데 상권만 달라요. 네. 그러면 이 호텔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실 매출이 한 30%, 그 다음에 숙박 매출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객실 판매수가 많겠죠. 대실은 객단가가 숙박보다 낮으니까 회전율이 많은 대신에 청소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청소량이. 이해가시죠? 이런 상권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율을 일정하게 우리가 맞춰둬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연인 상권에게 맞는 그래프 내용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상권에 의한 직원 고용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출장이나 비즈니스 상권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고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출장이나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이 매출이 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권은 대실 매출이 한 10%, 출장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10% 아니면 한 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매출이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90% 이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90%. 그쵸? 네. 그러면 지금 이 상권에 대한 예외적인 직원 고용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권은 대실이 낮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쵸?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량이 많이 없겠죠. 청소량이. 예. 청소량이 많이 없으니까, 아침 10시에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한번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호텔 층수인데요. 자, 여기 2층부터 이제 객실에다가 한번 볼게요. 2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6층입니다. 6층. 그러면 이제 연인 손님들이 많이 오는 상권은 6층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청소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그죠? 네. 왜냐면 5층, 6층은 로얄층이니까 대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인 상권은 청소를 6층부터 하고, 그 다음에 5층 하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그러면 다시 6층으로 올라가서 청소를 다시 하고 내려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조가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여기든 6층이든 5층이든 한두 개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을 한 구조인데 청소량이 많죠. 그죠? 네, 대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출장 손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청소해서 저녁까지 해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대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6층부터 청소하고 5층, 네, 4층, 네, 3층, 네, 2층, 네. 그리고 비즈니스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거의 다 퇴실하죠. 중간에 남아있는 방이 없습니다. 쭉 하면 됩니다. 그냥. 대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청소량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월 매출이, 실제로 이건 사례입니다. 월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오는 연인 상권은 대실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청소 직원을 3명을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겠고요. 무조건 고용해야 되겠고요. 출장,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은 청소 직원을 2명만 이렇게 고용하는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청소하는 순서를 층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청소 직원 1명의 인건비가 그만큼 우리가 필요 경비가 덜 나가겠죠? 그러면 순수익의 250이니까, 그죠? 각종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월 매출에서 필요 경비 제외하고 순수익이 250이 나오려면 차지하는 월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호텔마다 다르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즈니스 상권에서
연인 상권에서 매출이 1억이 나오고 비즈니스 상권에서 매출이 1억이 나온다면, 똑같이 나온다면 수익 구조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출장 비즈니스 상권이 수익 구조가 더 높겠죠. 그죠? 세탁물도 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세도 덜 나옵니다. 수도세도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참 계산하기가 편한데, 그러면 전부 다 비즈니스 상권만 가겠죠. 그죠? 그런데 사례는 어떠냐? 사례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봤을 때 말이죠. 연인 상권이 정점에 도달하는 매출이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출장 비즈니스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한 8천만 원,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러면 어디가 수익 구조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연인 상권이 지출은 많더라도 수익 구조는 더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연인 상권이 많은 상권은 운영하기가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출장 비즈니스 상권은 운영하기가 제일 쉬운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수익률은 좀 연인 상권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 결론.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권에 의한 직원 고용 수를 이야기할 때 출장 비즈니스는 대실이 많이 없기 때문에 3명이 아니라 2명만 고용해도 된다. 월 매출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인 고객은 1명을 더 고용해야 된다. FM대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 차이가 있다. 월 매출에 의한 고용수는 원칙적인 거고 상권에 의한 직원 고용수는 예외적인 고용수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호텔을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좀 마음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보험 및 세금 관계 간단한 건데요. 직원들이 나왔으니까 이 관계까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 관계죠. 네, 보험. 여기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보험을 직원들이 많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4대 보험을 적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이 보험을 가입할 때 좋을 수도 있고, 적게 가입해야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까지 적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세금은 종합소득세죠? 소득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많이 받는데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것도 공제를 받습니다. 단, 그 직원들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지출로 증빙이 가능해서 이게, 우리가 그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도 부득이한 사정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직원들의 월급은, 임금은 우리가 필요 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냈을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무사하고도 많이 상담을 하시죠? 세무사는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하라고 그러죠. 왜? 그래야 종합소득세가 적게 나오니까. 이게 호텔 실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제 그 4대 보험을,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소득세 공제를 받는 그러한 직원이 있고요. 뭐 카운터든 청소직원든, 외국인도 이제 4대 보험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직원, 외국인 중에서도 아니면 내국인이든, 그러면 소득세
공제가 안 되는 직원이 있죠. 안 되는 직원. 네, 여기는 공제가 되고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내국인이죠. 내국인. 내국인이고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월급이 어느가 높을까요? 여기가 월급이 높겠죠. 네. 여기는 월급이 많이 줘야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월급이 좀 적습니다. 내국인보다. 자, 그러면 이쪽은 세금을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직원이고 여기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딱 나오는 거죠. 월급과 그 다음에 세금 문제인 거예요. 세금 문제. 어떤 게 더 앞서느냐,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느냐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죠. 이쪽이 여러분께 훨씬 유리합니다. 월급을 적게 주면서 세금 혜택을 못 받더라도 이쪽이 수익 구조가 더 높은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쪽은 내국인의 월급을 많이 주면서 월급도 이제 높게 주는 거죠. 월급을 높게 주는데 여기는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여기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 개를 상계 처리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익 구조가. 오히려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직원을 고용할 때 말이죠. 월급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지출이 적게 나가지 월급을 많이 주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월급 나가는 만큼 물론 세액 공제는 되는긴 하나 세금과 종합소득세와 월급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거를 상계 처리했을 때 오른쪽이 더 수익 창출 구조는 맞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4대 보험 안 되는 직원만 고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막 강추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좀 알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무사가 계속 4대 보험만 가입이 되는 직원만 고용해라.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 적절한 비율로 고용해도 좋겠죠. 일부 직원은 보험이 가입되는 직원, 일부 직원은 안 되더라도 월급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용하는 직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쪽이 더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막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미루고 이쪽으로 운영을 하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몇 명을 고용해야 될까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직원의 파트별로 어떤 직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게 청소 직원이죠. 청소 직원. 청소 직원은 무조건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 직원을 몇 명을 고용을 해야 되느냐. 원칙은 월 매출. 예외적으로는 상권에 의한 직원 고용수가 이렇게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직원 고용수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